네, 고려시대의 천안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천안의 고려시대의 절들. 지난 시간에 봉선 홍경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고려 현종이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추영하기 위해서 천안에 봉선 홍경사를 지었는데, 천안의 고려시대 절들, 또 이어서 봉선 홍경사, 천흥사, 광덕사 이런 절들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선 홍경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현재 봉선 홍경사는 그 터에 관련된 건물이라든가 유적이 거의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이미 이 폐사가 된 지 오래 됐을 뿐더러 건물에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현재 다만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은 봉선 홍경사를 짓고 그 내력을 정리한 이 비석이 남아있고, 이것이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선 홍경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실질적인 그런 위용이라든가 이런 걸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데, 어떻든 거기에 대한 비석이 그래도 현재 에, 남아 있어서 그것을 이제 짐작하게 되는데, 봉송 홍경사비 지금 이 비석입니다. 비석이 상당히 빠른 시기에 만들어진 비석이고, 또 조각도 훌륭하고 내용도 아주 훌륭한 문장 글씨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봉송 홍경사가 어떤 절인가, 외양이 어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절의 형세는 하늘에서 날아온 듯 하였고, 그래서 정말 외관이 훌륭한 절이었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고 있고, 또 불상을 모신 정각, 불경을 봉안한 누각,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웅전 같은 정각이 있었고, 또 장경전 같은 불경 보거나 장경전 같은 그런 판전이 있었다. 그리고 또 오리 모양의 종과 기르그 모양의 탑,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종도 있었고 봉선 홍경사의 종, 또 봉선 홍경사의 탑도 있었다. 그래서 갖출 만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다 갖춘 대단히 훌륭한 그런 절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선 홍경사는 스님들이 수도하고 또 불교의 어떤 발전 이런 거보다도 이 봉선 홍경사의 부속 시설로서 광연 통학원이라고 하는 이 숙박 시설을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앞에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교통요지고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하지만은 중간에 사람이 사는 어떤 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늪지였거든요. 이 일대가 전부 다 아주 넓은 늪지여가지고 사람들이 못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행하는 사람들이 쉴 것도 숙박할 것 이런 시설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절을 지은 목적이 바로 이 광양 통화 이 숙박시설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그 편리를 제공하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봉선홍경사의 특징적인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예, 현종이 아버지 안종을 추모하는 뜻을 받들어서 만든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다.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 시설은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시설을 아마 한 것 같아요. 숙박시설로서는. 그래서 겨울에는 난로가 이제 마련이 돼 있고, 또 여름에는 지금 뭐 에어컨 같은 거, 뭐 이런 거 시설이죠. 그래서 냉옥을 마련해야 돼. 그래서 시원한 그런 방을 또 마련하고, 지금 뭐, 냉방, 온방을 지금 다 하는 식으로 해서 정말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그런 시설을 갖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숙박하는데 또 말들이 또 식사를 해야 되고 그런 것까지 다 시설을 설치를 한 아주 특별한 그런 시설. 이것이 이제 봉선 홍경사의 이제 중요한 특징인데 현재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고 그래서 최근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을 하니까 흔적들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정확하게 절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나왔고 또 앞으로 발굴을 계속해서 이 규모라든가 또 절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은 앞으로 지금 확인을 하려고 천안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발굴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 건물 축대서 여러 가지 자재 돌로 만든 거 이런 것은 현재 천안박물관에 옮겨서 야외 전시장에 옮겨져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 있는 시설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규모 있게 지금 현재까지는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알 수가 있죠. 에, 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천안의 고려시대 절들 천흥사. 이 천흥사는 천안이라는 이름과 같이 하늘천자가 들어간 절이고 또 고려왕조 초기 봉순환경사보다 조금 더 이른 시기에 만든 절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태조 왕건 네, 절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천안이라는 도시가 태조 왕건의 도시이기 때문에 천흥사가 태조 왕건의 때 태조 왕건에서 만드는 절이었다고 하면 다 이것이 컨셉이 딱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확인하기 위해서 발굴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건물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건물의 내역이라든가 절의 역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록이랄까 이런 것들은 지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굉장히 궁금한 절. 정말 고려왕조 초에 만들어진 것은 틀림없는데 태왕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직 그것은 해명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고요. 천흥사라는 절은 성거산 천흥사입니다. 성거산 천흥사. 성거산이라고 하는 산은 태조 왕건이 천하에 왔을 때 지은 이름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어떻든 태조 왕건과 관련이 많은 것은 뭐 틀림없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에, 관련이 있는지 이런 부분 앞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여기는 이제 비석은 남아있지 않아요. 비석은 남아있지 않는데 단간지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남아있고요. 고려왕조 초에 만들어진 단간지주. 단간지주라는 것은 큰 절의 입구에 세우는 건데 큰 깃발 같은 걸 갖다가 올리기 위해서 그 버팀목으로 이제 버팀 기둥으로 이제 이 단간지 시설이 있어요. 큰 절에는. 근데 그 단간지주라는 것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 또 5층 석탑. 모충석답이 남아 있어서 이 절이 아주 규모 있는 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이고요. 또 실제 발굴해서 아주 그 사역이 넓고 또 건물들이 훌륭한 건물이 있었다는 것은 지금 확인이 되는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더 궁금증을 풀어줄 자료들이 필요한 상태에 있고 이것이 잘 조사가 되면 앞으로 천안시에서는 국가사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흥사와 관련해서 지금 천흥사 절에 남아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천흥사에서 사용했던 종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천흥사에서 사용했던 이 종은 표면에 이게 언제 만들어진 종이다라고 하는 연대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거산 천흥사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종이 말이죠. 여러 군데로 이제 폐사가 된 다음에 절 폐선된 다음에 여러 군데로 옮겨 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천흥사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딱 적혀 있기 때문에 어디로 옮겨갔어도 아 이것이 선거사내 천흥사에서 나온 사용했던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제작 연대가 적혀 있습니다. 통화 28년이라고 하는 연대가 적혀 있는데 통화 28년은 1010년입니다. 1010년은 고려 현종이 즉위한 직후예요. 1009년에 고려 현종이 쿠데타에 의해서 집권을 했고 1010년 그 이름에 1010년이고 1010년은 이제 거란이 쳐들어왔던 2차 침입이 있었던 시기가 1010년이다. 그러니까 현종이 즉위한 지 얼마 안 돼서 만들어진 천흥세 정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아, 이 천흥사라는 절은 1010년 이전에 만들어진 절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떻든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박물관에 소장이 돼 있고 천안박물관에는 이제 모조품을 만들어서 역시 이 종을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안 고려시대의 절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또 광덕사가 되겠습니다. 광덕사는 보통은 다른 것보다도 호두 나무로 알려진 에, 절입니다만은 이 광덕사는 앞에 그 천흥사 그다음에 봉선 홍경사가 다 지금은 터만 남아 있잖아요. 터만 남아 있고 절은 없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광덕사는 지금까지 절이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절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광덕사에는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국가지정문화재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문화유산 이렇게 해서 그런 그 지정된 문화유산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절의 자랑이고 또 특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물로 지정된 교지, 또 사경, 또 역시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에, 불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도지정 문화유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불상들, 또 불화 그림, 여기도 이제 지장보살 불상, 뭐 도도 지정 문화유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석탑이라든가 부도 이것도 역시 지정문화유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천불전, 뭐 대웅전 이런 건축물. 그래서 상당히 많은 국가 지정문화유산 또 충청남도 문화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절이 광덕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광덕사가 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것은 호두나무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호두나무가 광덕사에 있고 그래서 이 호두나무가 천연기념물로 국가문화유산이거든요. 천연기념물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거예요. 뭐 수령은 한 400년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호두나무인데 천안이 원래 호두가 유명하잖아요. 원래 호두 생산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천안이. 그래서 좀 오래된 사진입니다만은 이 사진은 아마 50년, 60년 넘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옛날 천안에 아마 광동면에 있는 이 초가집 지붕 위에다가 호두를 갖다가 지붕 위에다가 호두를 많이 자는데 어떻든 천안이 이제 호두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 옛날부터 유명한 어,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가장 오래된 또 호두나무가 광덕사에 있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광덕사 오신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광덕사 호두나무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령은 약 400년 됐고 1290년에 유청신이라는 분이 원나라에서 1290년이면 13세기 말인데 그 당시에는 원나라 지배하에 있었던 그런 시기. 그래서 원나라에 갔다가 올 때에 작은 호두나무하고 또 호두나무 열매하고 이런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나무는 광덕사에다 심고 열매는 자기 고향 집들에 심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실제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 막 그런 전설 비슷한 전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호두나무를 그러면 유청신라면 언제 가져왔느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129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어떻든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에 호두나무가 전래된 것은 막 틀림없는 얘기 같고 또 아마 유청신이라는 분이 가져온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처음 심겨진 것도 아마 천안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어떻든 정확한 사실 근거는 아직 좀 어, 확인된 부분이 모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천안의 그 호두나무를 이렇게 또 중요한 지역의 콘텐츠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확인해야 하면서 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청신이라는 분은 13세기 말에서 14세기 초까지 활동했던 그 당시에 아주 높은 고위의 관료인데 근데 이분은 천안 사람은 아니에요. 어디 사람이냐? 저기 먼 남쪽바다 공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남쪽바다 거의 공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개경에 가서 이제 활동을 하고 또 원나라를 수시로 출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천안하고 인연이 됐는지 예를 들면은 뭐 만년에 천안에 와서 사셨는지 아니면 또 광덕사에 오시는 길에 광덕사하고 어떤 인연을 맺었는지 그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이 시기에 또 유명한 문익점 선생이 목화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의류혁명이랄까 이 목면이 심어짐으로써 굉장한 변화가 오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문익점 선생이 목화씨 가져온 것 굉장히 이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문익점 선생의 목화 전례보다 아마 시기는 조금 더 빠른 시기. 왜냐하면 유청인 선생이 이제 조금 더 빠른 시대에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약간 빠른 시기. 그러나 어떻든 같은 원나라 간섭기 이 시기에 있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엮어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광덕사에 이 호두나무가 아마 400년 된 호두나무가 있다. 이게 400년 됐으니까 유승 선생은 한 700년 가까이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덕사에 현재 있는 호두나무는 뭐 처음 전래된 호두나무는 아니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거기에서 이어진 이제 그런 나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호두나무 전래 사적비도 광덕사에 그래서 세워놓은 것이 있고 또 유청신이라는 분의 공덕비도 여기 이렇게 광덕사에 세워져 가지고 역시 천안의 호두나무 이 기원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또 광덕사에 가까운 곳에 그 유청신 선생의 후손들이 거기서 쭉 사셨기 때문에 신도비도 세워진 것이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앞으로 더 탐구해야 될 그런 재미있는 그런 콘텐츠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두나무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사실 호두나무는 호두나무 자체로서보다도 호두 과자로 이제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졌잖아요. 그리고 호두 과자다 하면 다 천안 호두가 뜨죠. 그래서 저는 천안에서 참 호두가 굉장히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천안은 원래 호두가 많이 생산되는 것이고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해서 이것을 새로운 상품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지금도 호두 과자 하게 되면 그야말로 국민 간식이네요. 그래서 호두 과자 같은 것이 이렇게 지금 한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이것이 이제 판매가 됐으니까 거의 1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계속해서 국민 간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이 천안의
호두과자로 이제 이름이 알려져 가지고 정말 그 지역 콘텐츠의 활용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뭐 천안 옛날에 천안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도시였을 때도 호두과자는 유명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재미있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또 주는 교훈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안학 여러분들 강의를 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학생들에게 뭐 이거 한 가지 권하고 싶습니다. 혹시 부모님께 또 친지들께 간단한 선물하고 싶다. 그러면은 꼭 천안 호두과자 가지고 선물을 하고 왜 호두과자입니까? 천안에서 우리가 학교를 우리가 다니고 있잖아요. 또 천안과 인연을 맺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 이것을 어, 상품으로 또 선물로 이렇게 하면은 굉장한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천안 학교 다니기 때문에 선물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적극적으로 콘텐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천안학을 여러분들 수강한 기념으로 어, 포도과제도 한번 다시 한번 어, 맛을 보고 또 선물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정말 천안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천안의 문화와 컨텐츠가 담겨져 있는 이제 그런 아주 귀중한 것이다. 를 생각하고 우리가 또 거기에서 배울 부분들을 또 배우는 그런 귀중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다가오는 천안 천백년입니다. 이제 마지막 어, 장이 되겠는데 예, 천안 천백년. 천안 천백년이 뭡니까? 예, 서기 930년에 천안이라고 하는 도시가 만들어졌고 또 태조 왕건이 정말 후삼국을 통일하는 통일 고려왕제를 만드는 그런 기반으로서 천안이라는 도시를 만들었고 또 천안의 이름을 지어줬고 또 정말 혼란된 시대에 에, 평화 시대를 갖다가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그런 염원을 담아서 천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지 않았어. 그래서 정말 천백 년 전의 시대 상황에서 그 시대의 꿈과 희망이 담겨지는 것이 천안이라는 도시고 천안이라는 이름이다. 굉장히 참 의미가 저는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30년에 서기 930년에 천안이 만들어지고 천안의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금년이 2025년이죠. 그러니까 5년 뒤인 2030년은 어떻습니까? 천안이라는 도시가 만들어진 지 1100년 되는 해죠. 천안 1100년. 그래서 저는 천안 역사에서 이 1100주년을 맞는 2030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천안을 기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미리 준비해서 많은 것들을 이때 만들어가고 또 천안이라는 도시가 이미 유명한 도시이긴 하지만은 더 유명한 도시가 되고 더 살기 좋은 어,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하나의 계기를 만드는 시점 이것이 2030년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좀 같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물론 2030년에는 뭐 지금 학교 다니는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에게 천안에 살지 않고 또 서울이라든가 여러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때도 천안이라고 하는 도시와 가졌던 인연, 4년 동안 대학의 인연은 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2030년을 그 시기에 천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한번 기대하면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1100년 전 그 상황은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 우리도 지금 통일을 거대하면서 통일을 염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시점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천안이 주는 그런 어떤 그 기대를 할까?
또 임팩트랄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대의 그 단순한 역사로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 해결해야 될 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런 하나의 소원으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개념과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 관련해서 오늘 특별히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1349년에 700년 전이죠. 1349년에 천안군수 성응규라는 분이 군수로 부임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만 천안시장이죠. 부임을 했어요. 그 부임을 해가지고 천안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했어요. 왜냐? 천안이라는 도시는 도대체 어떤 도시냐? 지금 고려왕조거든요. 천안이라는 도시는 고려왕조의 기틀이 되는 도시고, 그야말로 태조왕건의 터전이 되는 도시고, 그 터전이 되는 도시, 기틀이 되는 도시에 남아있는 흔적들, 400년 전에 남아있는 흔적들, 이 흔적들이 정말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보살펴지지 않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했어요. 그 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태조의 신궁, 태조의 신궁이라는 것은 태조 왕건에게 제사 지내는 음, 음, 건물인데 거기 이제 에, 왕건에 아마 이 상도 모셔져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또 고정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고정이라고 하는 것은 천안 건설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군대를 주둔시키기 위해서 통일전쟁 할 때 군대 주둔시키기 위해서 거기 일종으로 하면 연병장 같은 데죠. 예, 고자가 북고자인데 연병장 같은 데 북이 필요하잖아요. 군사훈련하는데. 그래서 큰 연병장 같은 그 고정 이것도 쭉 이제 내려오던 시설물이고 신궁도 내려오던 시설물인데 이것이 잘 관리가 되지 않고 좀 피폐돼 있고 이런 걸 목도하면서 천안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데 이것을 이렇게 소홀히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 관아 시설을 갖다 전부 다 다시 새로 재임하는 동안에 다 건물도 새로 짓고 또 태조의 신궁도 정비를 하고 고정도 다시 정비를 해서 천안이라는 도시에서 이 400년 전 통일전쟁 할 때 태조 왕건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도시. 그래서 이 태조 왕건의 도시가 바로 천안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으로 2년 동안 예, 그 열심히 했던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작업을 하면서 작업을 고정해이라고 하는 시설 정비하면서 정자를 하나 새로 지었어요. 정자를 새로 지어놓고 이 정자 이름을 이제 정자를 지으면 정자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 이름을 누구에게 부탁할까 하다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이 학자 가정 이곡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가정 이곡. 원나라에서 과거 시험도 합격해가지고 배설도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에, 고려 말에 나오는 그 모군 이색 선생, 모군 이색 선생의 아버지가 가정 이곡이고요. 이분은 충남 서천이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서천에서 개성까지 말이죠. 수시로 왕래를 많이 했었고 그 과정에서 천안을 거쳐서 왕래를 했기 때문에 천안에서 자랄. 그래서 성은규 한 군수가 가정 이곡에게 부탁을 했어요. 사정사정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정자를 새로 지었다. 정자 이름이 필요하다. 이름을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가정 이곡이 이곡 선생이 정자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뭐라고 지었을 것 같습니까?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의 정자를 해고정이라고 이름을 가정 이곡 선생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네, 회고정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400년 전
정말 태조왕건을 회고한다. 태조왕건에 있었던 그 통일전쟁의 시기를 회고한다. 이런 의미가 담겼겠죠. 그래서 회고죠. 근데 이번에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사실 더 알게 됐어요. 아, 이 회고정이라는 이름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옛날 400년 전 태조 왕건의 일을 어, 회고하고 또 그 천안의 역사성을 확인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지금 이 건물이 어디에 세워지는 건물이냐면은 태조 왕건과 관련된 통일전쟁의 발판이 되었던 현장 고정이라고 하는 장소에 세워지고 있는데 거기에 세운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해고정 하면은 이 고정이라고 하는 건물, 한자는 다르지만 고정이라는 건물을 다시 생각한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을 회고한다는 뜻도 있고 고정이라는 건물을 다시 생각한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겹쳐서 통일 고려 황제를 이루겠다. 태조 왕건의 정신을 다시 되새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바로 그것이 천안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이 이름이 가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 이 회고정이라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세월이 많이 다시 없어졌지만은 그 이후에도 천안의 관아의 건물도입니다. 조선시대에 관아의 건물도인데 다 회고정도 없어졌지만 천안의 관아도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원도심에 관아가 있었지만 시설 다 없어졌죠. 그래서 뭐 그런 시설을 다시 볼 수가 없는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화 관화 건물 조선시대 천화 관화 건물 가운데 관청 건물 가운데 하나는 지금도 남아 있다는 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영남루라고 하는 큰 건물이 있습니다. 누각 건물인데 이 건물은 남겨져 가지고 이 옮겨져서 지금 여러분들 천안 삼거리 공원 혹시 가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삼거리 공원에 옮겨져 가지고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천안 4년 동안 학교 생활하는 동안에 한 번은 천안 삼거리 공원도 좀 가시고 버드나무도 좀 보시고 그리고 거기 가서 이 영남로라고 하는 건물 이게 천안을 상징하는 옛날 천안을 상징하는 건물이고 또 오늘 고려시대의 건물로 회고정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건물 뭐 소개가 나왔었는데 물론 그 건물은 없었지만은 이 영남루라는 건물을 통해서 해고정이라고 하는 건물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서 기회가 되면 한번 삼거리공원도 한번 들려볼 것을 권합니다. 천백년 전에 왕건에 의해서 천안이라는 도시가 건설되고 천안이라고 하는 꿈과 희망을 담은 도시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2030년, 천안 천백년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제안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주변 지역에서도요. 뭐 이런 여러 행사들이 기왕에 있었거든요. 지금 이것은 2019년도에 몇 년 됐죠? 2019년도에 예산에서 천백년 행사했던 어, 프로그램의 그 내용입니다. 어, 예산이라고 하는 지명이 태조 왕건에 의해서 주어졌고, 그래서 그 전에는 오산 뭐 이런 지명이었는데 예산이라는 지명이 1019년에 지어져서 919년에 지어져서 1100년 되는 해가 2019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를 기념탑도 세우고 많은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명 바꾼 것으로 이렇게 하고 이 홍주라는 이름도 천년 몇 년 전에 천년 된 해였어요. 그래서 역시 홍성에서도 여러 행사하고 또 기념탑도 세우고 그랬는데 이건 그냥 도시 이름만 가지고서도 이런 행사를 했는데 우리 천안은 도시 이름뿐만 아니라 도시 자체가 만들어진 것이
이제 1100년 되는 해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요즘에 천안시에서는 그래서 태조 왕건 기념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천안이라는 도시가 태조 왕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도시라고 하는 것. 그 시대의 꿈과 소망을 담아서 만든 도시이고 이름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기회에 좀 많이 예, 어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시에서 가지고 있고 그래서 현재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별로 태조 왕건에 대해서 천안에서 기억할 만한 그런 시설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천안 네, 왕건, 네, 동상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이것은 이 사진에 나온 것은 전라남도 나주에 세워져 있는 왕건의 동상인데 어떤 천안 시에 오면은 아 이게 태조 왕건의 도시구나 태조 왕건이 만든 도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도시 이런 것을 바꿔야 나가지 않다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라북도 전주는요 태조라는 도로 이름이 있습니다. 이성계의 태조입니다. 이태조. 그래 태조. 그래서 이 천안시에도 앞으로 왕건 태조 왕건로 같은 태조로가 그런 것도 이제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천안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 끊임없이 일깨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안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어,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면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또 기여하려고 하는 것이 천안학이라고 하는 이제 강좌고, 특별히 또 대학에 재학하는 여러분들은 천안에서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지만 또 몇 년이 지나면은 또 다른 도시에 살 때 천안과 인연을 기억하고 천안과의 인연을 회고하는 그런 기회들을 갖다가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떻든 2030년, 천안 1100년 막 이것을 갖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은 해고정 같은 건물도 우리가 다시 복원해서 적당한 것에 예를 들어 삼거리 공원 같은 데다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천안 도시만들기를 해 나가면 좋지 않겠는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천안학 2시간에 걸쳐서 고려시대의 천안 이렇게 같이 강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강의 가운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하도록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천안의 호두과제를 꼭 기억해달라. 여기에 천안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천안학 수강을 한 여러분들이 단순히 강의 수강만이 아니라 지식만이 아니라 천안학 수강에 대한 실천의 한 방편으로 호두과자를 여러분들이 맛보고 또 선물하고 이것을 적극 추천하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